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12월 15일 내년 3월 양적 완화 종료를 공식화했습니다. 이틀 일정 회의를 거쳐 내년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은 규모를 현재 월 150억 달러에서 월 300억 달러로 늘려 종료 시점을 종전의 6월에서 3월로 앞당겨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1월부터 국채 2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 100억 달러씩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후부터는 매달 유사한 감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으나 경제 환경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11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을 매월 150억 달러어치씩 줄이기로 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채권 매입 감축 규모를 월 300억 달러로 2배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테이퍼링을 마치면 다음 절차는 금리 인상입니다. 연준은 현재 0.00% 내지 0.25%인 기준금리를 내년에 3차례 인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은 그 시기를 내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는 내년 2022년 3회, 2023년 3회, 2024년 2회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현행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는 2024년 말이면 2.1%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3개월 전인 9월 점도표에서는 내년에도 제로 금리로 전망됐던 것과 비교해보면 이번에 FOMC는 상당히 매파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로써 FED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3월 도입한 4차 양적 완화는 2년 만에 종료하게 됩니다. 2008년 11월 6천억 달러를 투입해 모기지 담보증권을 매입하겠다며 실질적인 1차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FED는 1차 양적 완화를 통해 총 1조 7,500억 달러어치의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금융위기는 예상보다 길어졌고 FED는 2010년 11월 6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한다는 2차 양적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FED는 매달 750억 달러어치씩 국채를 매입해 2011년 6월 2차 양적 완화를 종료했습니다. 이후 금융위기가 유럽의 부채 위기로 변하면서 FED는 2012년 9월 매달 400억 달러 MBS를 매입하는 3차 양적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FED는 2년이 지난 2014년 10월 3차 양적 완화 종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12여 년간 FED가 잇따라 발권력을 이용해 달러를 찍어내는 양적 완화 정책을 4차례 시행하면서 FED의 보유 자산은 급격히 늘었습니다. 2008년 9월 금융위기 직전인 FED의 보유 자산 규모는 1조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양적 완화 초기 달러 유동성이 급격히 늘면서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이 약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한 달러 지수는 세계 금융위기 직전 80선을 밑돌았으나 현재는 대략 96선으로 올랐습니다. 11월 생산자 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12월 14일 11월 PPI가 전월 대비 0.8%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는 9.6% 올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전달 기록한 8.8% 상승에도 웃도는 것으로 2010년 11월 노동부가 자료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시장 예상도 뛰어넘는 상승률이었습니다. 월별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PI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0월에 비해서는 0.7%, 지난해 11월에 비해서는 6.9% 급등을 했습니다. 전년 동월비 상승폭은 6.9%는 2014년 8월 근원 PPI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대입니다. PPI보다 상승률이 낮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는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 물가 상승세 흐름을 주도했던 중고차 등의 가격 오름세가 일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오름세 흐름이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 상승세가 다른 부분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세를 불리면서 팬데믹의 예상과는 달리 점차 가라앉지 않고 있는 점도 물가 오름세를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방역 관련 비용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또 같은 일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석유 공급이 30%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공급 위축에 따른 유가 비용 상승 흐름이 가라앉을 기미가 없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는 최대 고용을 향한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의원들이 테이퍼링이 종료되기 전에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진 않지만 완전 고용에 도달하기 전에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 경제 전망에서 올해 개인 소비지출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지난 9월 4.2%에서 5.3%로 1% 이상 상향됐습니다. 내년 인플레이션은 기존 2.2%에서 2.6%로 내후년 인플레이션은 2.2%에서 2.3%로 각각 높아졌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5.9%에서 5.5%로 내려왔지만 내년 3.8%에서 4.0%로 올라왔습니다. 내후년 성장률은 2.5%에서 2.2%로 하향됐습니다. 실업률은 올해 4.8%에서 4.3%로 내년 3.8%에서 3.5%로 낮춰 전망됐습니다. 내후년 실업률은 3.5%로 동일했습니다.